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켠이 자꾸 비어가는 느낌, 여러분도 느끼신 적 있나요? 손에 쥔 것들은 하나둘 흩어지는데 이상하게도 꼭 지켜야 할 단 하나는 더 선명해집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관계도 소중하고 경제적 안정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잃으면 다른 모든 것도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소중한 하나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지요. 우리는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이 들어도 끝까지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가치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장. 무엇이 우리에게서 사라져가는가?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기억 속의 내 모습과 조금 다른 얼굴이 보이고 계단을 오르면서 숨이 조금 더 가빠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던 에너지와 속도도 서서히 줄어들어가지요. 밤새워도 괜찮던 체력,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발력, 무엇이든 할 수 있다던 그 당당함까지도 조용히 변해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양을 바꿉니다. 오랫동안 만나던 친구 중에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고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매일 만나던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가끔 전화 통화를 해도 예전만큼 긴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지요. 심지어 우리 자신도 변해갑니다.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것 아닌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반대로 사소했던 것들이 갑자기 소중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하고 줄어드는 시기.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더 선명히 바라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을 지탱해온 뿌리, 그리고 앞으로를 살아갈 진짜 힘. 그 뿌리를 잃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2장. 단 하나의 정체 자기의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단 하나.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자기애입니다. 자기애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 이기적인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기애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는 나 자신을 한 명의 소중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내 감정을 존중하며 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돌이켜보면 젊을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질 여유가 별로 없었지요. 학업과 취업에 바빴고 연애와 결혼 준비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생계를 책임지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혹은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이렇게 수많은 역할 속에서 살아오면서 순수한 나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조용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돌볼 시간이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나를 희생할 필요도,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할 이유도 줄어들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직장에서도 은퇴했으며 사회적 역할의 무게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시간이 주어지니 어떻게 나를 돌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에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것, 과거의 실수나 후회로 나를 끊임없이 탓하지 않는 것,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들여다보는 것, 이런 작은 존중과 관심이 바로 자기애의 시작입니다. 3장. 왜 자기애를 잃으면 안 되는가? 자기애가 사라지면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깊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삶의 의욕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뭘 더 하겠어.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지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싶어도 이 나이에 무슨 일하며 포기하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누가 나 같은 사람과 함께 가겠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일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마치 자신은 그런 기쁨이나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것처럼요. 둘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균형해집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그만큼 대접하게 만듭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상관없다를 입버릇처럼 말하다 보면 정말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늘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자신의 의견보다는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선택하지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점점 더 투명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필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받게 되지요. 셋째로,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이 아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는 건 정말 힘들더라. 이 말 속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이치지요. 하지만 마음까지 함께 늙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살아있으면 몸이 조금 불편해도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이유를 찾게 되고 작은 기쁨이라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마음을 포기한 순간 인생은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를 시작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무엇을 해도 무기력하고 공허한 감정만 남게 되지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감이 찾아오고 심하면 내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어떤 순간에도 나를 향한 따뜻함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존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4장. 나를 귀하게 여기는 구체적 방법. 자기애를 기르는 일은 거창한 변화나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일상적인 행동들을 통해 천천히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닦는 짧은 기록.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작은 수첩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오늘 하루 나를 위해 한 일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차를 천천히 마셨다. 산책하면서 꽃을 유심히 봤다. 오래된 사진을 꺼내서 추억을 떠올렸다. 이런 작은 일들도 충분합니다. 이 기록은 자기의 씨앗이 되어 조금씩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갑니다. 며칠 계속하다 보면 흥미로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내일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지요. 이는 자신을 돌보는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 거울을 볼 때 혹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참 열심히 살았어.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내일은 조금 더 나에게 친절하게 해보자.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한마디가 마음을 반 발짝 앞으로 옮겨줍니다. 마치 좋은 친구가 위로해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상처받은 부분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평가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기.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미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후회되는 선택들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요즘 늙어 보인다 이전만 못하다라고 말해도 그것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외모도 능력도 성격도 모두 나의 일부일 뿐 나라는 존재 전체를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네 번째, 작은 기쁨 한 가지를 매일 허락하기.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여유롭게 마시기. 오래된 음악을 들으며 옛 추억에 잠기기.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 느끼기. 좋아하는 프로그램 보기. 맛있는 간식 하나 사 먹기. 이런 작은 기쁨들을 자신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거 굳이 해야 하나 이 나이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쁨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살립니다.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내 몸과 마음의 신호 듣기. 피곤하면 쉬고 슬프면 울고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인정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내 감정도 소중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5장.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자기의 힘. 자기에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지요. 자기애를 기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유가 생깁니다. 자신을 재촉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를 인정하게 되니 다른 사람들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됩니다. 빨리빨리보다는 천천히, 확실하게, 완벽하게, 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지요. 둘째,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자신에 대한 불안이나 열등감이 줄어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게 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리하게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거절할 때도 죄책감 없이 정중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삶 전체가 더 단단해집니다. 외부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관계의 변화 등등. 하지만 자기애라는 든든한 뿌리가 있으면 이런 어려움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에는 우리를 젊게 만드는 가장 깊은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힘은 더욱 귀해지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단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6장. 자기애를 기르는 일상의 작은 실천들. 지금까지 자기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시간 활용하기.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5분 정도 조용히 누워서 마음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해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몸 돌보기를 게을리하지 않기. 자기애는 몸 돌보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나이에 뭐하러 꾸미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정성껏 몸단장을 해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오늘도 괜찮네라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자만의 시간 확보하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창밖을 바라보거나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자기애를 기르는 밑거름이 됩니다. 7장. 마음을 마무리하며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자신을 향한 실망이나 후회가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다면 이 순간만큼은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되어 살아온 이 길을 나름대로 충분히 잘 걸어왔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곧은 길로, 때로는 돌아가는 길로. 하지만 그 모든 걸음걸음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고 그 시간들은 누구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스스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도 절대 잃지 말아야 할 단 하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자비롭고 따뜻하길, 그리고 여러분 역시 스스로에게 그런 자비로움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